내부 액정이 고장난 갤럭시 폴드 3 이렇게 일체형 언폴드로 만들었는데 만들 때 시행착오를 거치느라고 부품용으로 쓰느라고 다른 기기를 쓰게 돼서 터치용 필름 기판을 추출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를 콘솔로 만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하나가 남았는데 폴드 3 정말 내부 액정이 고장나도 부품용으로 이렇게 가치가 크다니. 자, 남은 하나 요거 뭘로 만들어야 되나? 스마트폰, 데스크탑 비슷한 콘솔, 그러면 하나는 그래 노트북 하우징을 한번 찾아보자. 아, 이렇게 커버만 있으면 어려운데 힌지도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네. 아, 그래, 그 회사가 있었지. 그래, 영실업. 새로 나온 게 뭐 없을까? 오, 이게 뭐야? 산리오 캐릭터즈 노트북? 우와, 그래. 야, 이거다, 이거. 구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내부 액정 고장난 갤럭시 폴드 DIY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내부 액정 추출하다가 실패해서 내부 액정만 버렸던 그 제품인데, 요거를 이제 노트북으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자, 산리오 캐릭터 노트북. 야, 이거 진짜 예쁘네요.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런 걸 또 사은품으로 줬는데, 어린 딸 있으신 분들은 뭐 산리오 캐릭터 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다 알게 되는 그런 캐릭터들. 자, 뭐가 나올까요? 이거 헬로키티 같은데. 네, 헬로키티. 이게 뭐죠? 오, 네, 얼굴이 변하는 헬로키티. 오, 네, 요런 캐릭터 하나 사은품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미미 노트북, 바비 노트북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토이 노트북인데, 자, 어떨지. 퀄리티가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네, 설명서와 마우스 패드까지. 이야, 퀄리티 상당히 좋네요. 자, 이제 노트북은 두께도 괜찮아서 뭐 개조하기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문제네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두께가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이게 또 문제네요. 오, 이거는 실제로 마우스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클릭은 없고 마우스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키보드는 살짝 빡빡하긴 하네요. 화면은 4인치 정도 될까요? 배터리 넣어서 한번 그래도 켜봐야죠. 네, 여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서 각도는 딱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산리오 캐릭터즈 노트북. 야, 진짜 마우스도 작동이 되고. 귀여운 아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줘. 침대에 누워있는 알을 쓰다듬어줘. 우와, 알이 움직이고 있어. 어떤 친구가 태어날까? 너무 귀여운 친구가 태어났어. 반가워. 이제부터 아, 이게 뭐야? 해줄게. 네, 정말 근데 이 소프트웨어 퀄리티는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이거는 지금 약간 다마고치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밥을 어떻게 줘야 되지? 상점? 음식. 아, 네. 구매. 냉장고. 우리 집. 부엌. 부엌.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어린이용으로. 친구 집 상자. 친구 집. 오늘은 헬로키티 크로미의 헬로키티의 친구. 헬로키티, 나 들어갈게. 불이 켜지는 순서를 기억해서 마우스로 순서대로 클릭해줘. 오, 네. 이런 게임도 있고.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죠? 야, 이거 틀릴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만하고, 자, 그러면 이제 구매하기 누를 때는 상당히 공간이 많아 보여서 야, 이거 정말 개조화 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공간이 이렇게 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전혀 없군요. 요거는 정 안 되면 손잡이를 제거하고 이쪽을 다 파내던지, 아니면 손잡이를 그냥 이렇게 편 채로 여기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공간을 사용할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히팅건으로 데우고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망했네요. 여기 망했네요. 와, 진짜 분해 난이도 최악이네요, 최악. 네, 내부는 이렇습니다. 메인보드가 상당히 작은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키보드로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커스텀이라서 요거 단자도 그렇고 키보드 자체도 그렇고 요것도 아두이노나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한 땀 한 땀 또 예전에 뽀로로 노트북 할 때처럼 한 땀 한 땀 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린이용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요것만 이렇게 게임기로 조그맣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보관을 하고, 물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펑션 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거 자체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요것만으로 또 게임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넣을 차례인데, 예전에 미미 노트북이라든가 바비 노트북 화면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9인치에서 11인치 사이 그 정도를 넣으면은 이 토이 노트북에 꽉 차는 그런 화면이 들어가는데, 요번에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4.3인치 너무 작고 5인치도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자체가 6에서 7인치 사이이기 때문에 7인치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7인치 디스플레이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이거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이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와 요 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이즈는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죠. 요거 요거를 다 파내기도 그렇고, 요거를 파내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잘라내야 되겠죠. 여기 자르고 요 캐릭터들 그냥 본드나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게 문제죠.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용이라서 이제 HDMI 단자가 없는데, 만약에 HDMI 단자까지 있으면 또 높이가 요 정도 더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사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초박형인데 엄청 얇죠.
뭐 프로젝터 이런 데 사용되는 건데 요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조들 다 잘라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요 제품 상당히 오래전에 혹시나 뭐 개조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이자마자 샀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제품을 만들어내고 단종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단종됐습니다. 새로 어떻게 구할래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시면 딱 봐도 요거는 터치 단자 같죠. 근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터치가 또 안 됩니다. 처음에 샀을 때 제가 디스플레이 들어오는 것만 테스트해보고 이 터치를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당연히 되겠지 하고 디스플레이만 테스트를 하고 그냥 서랍에 넣어놨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터치가 안 되는, 그래서 요거 뭐 어떻게 단종된 거라 바꿀 수도 없고, 요게 딱이죠. 보면 정말 얇죠. 그야말로 여기에 들어가라고 나온 그런 제품인데, 그리고 보시면 풀사이즈 HDMI가 아니고 미니 HDMI라서 요것도 이제 높이도 상당히 낮고, 터치가 안 되더라도 뭐 노트북 컨셉이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할 때, 그리고 화면도 풀도 아니고 7인치인데 터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고, 그리고 7인치를 선택한 건 여기 판에 버리고 10인치를 넣으면 사실 활용도 면에선 더 좋은데, 요번에는 원래 4.3인치 여기 이렇게 캐릭터들 그림도 있고 그런 토이 노트북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7인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인치 조금 더 파서 5인치 넣으면 좋겠지만 5인치는 또 너무 작아서 제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딸이 이제 나이가 이런 거 줘도 안 가져갈 나이라서, 아무튼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가공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이 닫힐지도 문제고, 구매하기 전에는 작업이 정말 쉬울 줄 알았는데 이 손잡이와 마우스 거치대 이게 상당히 난감하네요. 네, 아무튼 작업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하다 포차코.
이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뚜닫하기 전에 잠깐 뭐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작업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노가다를 하느라고 힘들었고,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여기 이 공간 너무 아깝죠. 뭐 사실 여기다가 배터리 하나 5000mAh짜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 고정 안 한 거는 이제 이렇게 열어서 이쪽에 유심 넣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유심 사용할 일이 있으면 요거 잠깐 뜯어서 여기 유심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뚜닫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뚜닫하고 간단하게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간섭이 생기네요. 네, 할 수 없이 이쪽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뭐 뚜닫도 잘 닫혔죠. 이 정도면 네, 잘 닫혔습니다. 네, 그리고 외관 포트 같은 것도 다 지저분하지 않게 잘 뚫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개조했었던 뽀로로 노트북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살리지 못해서 장식용으로 이렇게 그냥 장착만 해놨었는데 요거는 이제 작동되는 마우스입니다. 자, 그리고 전원 스위치 요 앞에 이렇게 놨고, 자, 마우스. 자, 원래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였는데 구매하고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게 또 제 불찰입니다. 뭐 근데 사실 작아서 그렇게 터치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커, 아, 이렇게 떼지면서 인쇄가 그냥 붙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요것도 그렇고 크게 잘랐으면 오히려 더 티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토이 노트북 느낌을 나게 하느라고 7인치 디스플레이를 넣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한 게 더 도드라지네요. 원래 제가 노트북 만들듯이 한다면 뭐 여기 다 잘랐을 텐데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놓는 게 또 더 아기자기하고 예쁘죠.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깔맞춤 하느라고 이렇게 바탕화면도 비슷한 걸로 했는데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마우스 처음으로 토이 노트북의 마우스를 살려봤는데 이렇게 작동 잘 되고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우클릭 버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오, 정말 부드럽게 잘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키보드 뭐 여기 위에는 여러 가지 펑션 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 키보드 코딩 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펑션 키를 여기 매칭을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ESC를 해놨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에서는 ESC가 필요 없는데 다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ESC가 필요가 없습니다. PC에서는 필수이지만 세 번째 거는 이제 서칭, 네, 다섯 번째 메일, 요 두 개는 뭔가 펑션을 해놨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소거, 그 다음에 음량 줄이기, 음량 늘리기, 네. 뭐 이렇게 해놨고, 스피커를 사실 여기다 연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디스플레이 AD 보드에서 오디오를 따올 수는 있는데 여기 스피커 하나 달아봤자 이 갤럭시 폴드 3의 스피커가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스피커는 일단 달진 않았습니다. 네, 토이 노트북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뭐 유튜브, 스크롤이 없군요. 네, 스크롤이 없어도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휠 버튼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또 장점이죠. 이게 좀 배열이 조금 쉽지가 않네요. 산유 프렌즈. 뭐 만화 같은 게 없나 보네요. 만화. 산유에서 여기 넷플릭스 예고편 요거 한번 볼까요? 소리가 이게 다인가요?
네, 디스플레이는 정말 화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조사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퀄리티도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고 발매하고 조금 후에 단종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아마 컨트롤러 보드 교체하면은 터치도 될 건데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뭐 웹서핑 같은 것도 네, 키보드 뭐 좀 빡빡하긴 한데 점이 없군요. 점이 없습니다. 네, 할 수 없죠. 뭐 그냥 네이버닷컴. 네.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로 만들고 나면은 항상 치는 게 있죠. 키보드. 여기서는 키티겠죠. 네, 헬로키티. 지난번에 뽀로로 노트북의 경우에는 좀 잘 안 눌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따박따박 잘 눌리긴 한데 좀 텐션이 센 네, 이 소리만 들어도 옛날 MSX 컴퓨터 기계식 키보드 누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잘 되니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토이 노트북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펑션들 다 사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도 크게 안 하고 더 예쁘게 이런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이고 갤럭시 폴드 3 내부 액정이 많이들 깨지죠. 이렇게 더 얇고 가볍게 언폴드로 하나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렇게 콘솔화 시켜서 모니터에 연결해서 그냥 쓸 수 있게 이렇게 콘솔화 시켜서 쿨링도 잘 되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 갤럭시 폴드 시리즈 마지막 노트북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내부 액정 깨진 갤럭시 폴드 시리즈 있으신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뭐 토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트북 종류도 많고 그리고 내부에 뭐 충전회로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고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납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따라갈 수 있으실 겁니다. 납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저의 납땜 강좌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부 액정의 내구성이 완벽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폼팩터의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 액정 파손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삼성 덱스가 폴드 나오기 전에 나온 건데 이게 이렇게 고장난 폴드에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줄은 아마 삼성도 몰랐을 겁니다. 풀립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액정이 파손돼도 그래서 쓸모가 없죠. 버려야 되는데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외부 액정은 상당히 강력하고 저의 경우는 뜯다가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깨졌지만 외부 액정은 거의 잘 안 깨지기 때문에 내부 액정이 손상된 제품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터치까지 살리는 거를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안 되겠다. 2부 가져와.